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전남도가 광주에서 나주와 화순을 연결하는 광역교통 건설 사업을 전남-광주 통합시 최우선 현안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두 구간의 건설 사업을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건의하고 통합시 특별법에 광역교통 개선 사업 특례를 담아 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광역철도 지위를 유지하게 할 방침입니다. 광주 나주철도는 사업비 1조 7천억 원이 투입돼 광주에서 나주역까지 총 연장 29km를 연결하며 광주 화순철도는 사업비 4,600억 원을 들여 광주에서 화순 전남대 병원까지 12km를 연결합니다.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거부로 전남 미래국제고등학교 개교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전남 지역 학교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전남 지역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예정인 학교는 모두 6곳으로 전남 미래국제고 45명을 비롯해 영암 구림공고 34명, 목포 여상고 11명, 전남 생명과학고 10명 등 총 100명에 대한 사증 발급이 거부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가별로는 베트남이 57명으로 가장 많았고 우즈베키스탄 8명, 카자흐스탄 9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전남 미래국제고는 국내 이주 배경 학생 5명만으로 개교할 예정이며 구림공고도 축소 운영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대책 수립에 나선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5월부터 전남 미래국제고를 포함한 일부 국가 청소년 유학생들에 대한 사증 발급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 이주 노동자 인권 네트워크 등 광주 전남 시민단체는 최근 대불산단 하청업체에서 선박 작업을 하다 가스 중독으로 숨진 베트남 이주 노동자 사고와 관련해 국가와 지자체 방관 속에 발생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25일 성명서를 내고 고인이 쓰러지기 45분 전 같은 장소에서 중국인 이주 노동자가 먼저 쓰러졌음에도 사업주가 작업을 중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작업 중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영자에 대한 구속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또 이주 노동자의 노동권과 생명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노동안전보건제도 개선을 즉각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최영열 전 전남도 종합민원실장이 민선국이 영암군수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최 전 실장은 25일 영암 농협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영암군수에 도전해 정체된 영암을 다시 뛰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영암의 토박이임을 강조하며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단지 조성, 월출산 스카이 전망대와 모노레일 구축, 어르신 물리치료 무료 쿠폰제, 3호읍 주차타워 건립과 찾아가는 군수실 운영 등 부유함과 글로벌, 따뜻함, 소통의 4대 핵심 전략을 통해 영암의 르네상스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동욱 전남도 의원이 9회 지방선거 순천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서 의원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통과 연대로 시민이 주인되는 시민 주권 시대를 열겠다며 출마 이유를 밝혔습니다. 순천이 집권 여당과의 단절로 정치적 고립을 겪고 있다며 시민과의 상시 소통 체계 구축과 원스톱 시민소통센터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또 아리백 산업단지 유치와 공공개발 이익 환수, 도시순환 트램 도입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서 의원은 시민의 말이 행정의 출발점이 되는 순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유일 시즌제 영화제인 남도영화제 시즌3 개최지로 장흥군이 선정됐습니다.
전남 영상위원회와 전라남도 장흥군은 25일 장흥군청에서 개최지 선정 발표식을 열고 남도영화제 시즌3를 2027년 장흥에서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영화제는 장흥의 문학적 서사와 지역 영상 문화 자산을 토대로 옛 장흥교도소 등 드라마 촬영지를 활용해 진행됩니다. 남도영화제는 전라남도 22개 시군을 순회하며 열리는 시즌제 영화제로 지역 중심의 로컬 영화제 모델을 구축해오고 있습니다. 시즌3가 이 장흥을 배경으로 한 영화제가 아니라 장흥이 주인공이 되는 영화제입니다. 이곳 장흥에서 펼쳐질 새로운 남도영화제 이야기에 여러분들의 정말 관심과 사랑과 정말 많은 응원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제가 순천에 이어 광양에 이어 세 번째로 장으로 선정됐습니다. 크게 22개 시군 중에서 군 단위에서는 최초고 또 시 단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 번째 선정됐다는 것은 우리 장군이 그만큼 문학과 문화와 예술 그리고 자연 환경을 잘 갖춘 지역이기 때문에 선정됐다고 생각합니다. 순천만 천문대에서 오는 3월 3일 개기월식을 맞아 특별 관측 행사가 열립니다. 이번 월식은 달이 지구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지며 붉게 변하는 블러드 문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 2026년 첫 대형 천문 현상입니다. 행사는 전문가 강연에 이어 고성능 망원경을 활용한 전 과정 관측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붉은 달을 배경으로 한 포토존과 정월대보름 체험 행사도 마련되며 관측은 오후 7시 30분 이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순천시가 오는 3월 1일 오전 10시 나간 3.1 독립운동 기념탑 광장에서 107주년 3.1절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독립유공자 유족과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독립선언서 낭독과 기념사, 3.1절 노래 제창, 거리 행진 등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시민과 어린이들이 미니 태극기를 들고 1919년의 함성을 재현하는 참여형 행사가 진행됩니다. 지난해 전국 국내선 항공교통량이 감소한 반면 여수공항은 증가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의 2025년 항공교통량 집계 조사 결과 전국 항공교통량은 사상 처음 100만 대를 돌파하며 전년 대비 6.8% 증가했지만 이는 국제선 상승세로 인한 결과로 국내선은 1.6% 감소했습니다. 여수공항의 경우 지난해 총 14,300여 대, 일평균 39대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3% 증가했습니다. 여수시는 국내 항공시장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도 여수공항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 국내선 안정화와 국제공항 승격을 추진해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많은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장혜원 기자입니다. 마을과 인접한 야산에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불은 능선을 따라 온 산을 태울 기세로 타오릅니다. 지난 23일 밤 8시쯤 화재가 발생한 순천시 서면의 한 야산입니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해남군 북평면에서 산불이 발생해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23일 기준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화재 건수는 모두 8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가량 많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의 경우 경남 함양군을 비롯해 전국 20여 곳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의 주요 원인이 불법 소각과 담배꽁초 투기 등 부주의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산불 유발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조치와 함께 화재 예방을 위해 작은 불씨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불길을 등지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신속히 대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바람이 강한 날에는 논밭태우기와 같은 소각행위가 대형 재난의 불씨가 될 수 있으므로 주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예년에 비해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27일과 3월 2일 비 소식이 있지만 이후 다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남쪽 저기압이 주기적으로 통과를 하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27일과 3월 2일에는 다시 비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지 않는 날에는 동풍이 유입이 되면서 대기가 다시 건조해지겠고 산림당국은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에 처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국립목포대학교가 2025학년도 학위를 수여하고 졸업생들의 앞날을 격려했습니다. 목포대는 24일 2025학년도 학위 수여식을 갖고 송하철 총장의 격려사에 이어 박문옥 총동문회장과 김원희 국회의원 등 주요 내빈들의 축사와 영상편지로 졸업을 축하했습니다. 이번 학위 수여식에서는 학사 1,016명, 석사 118명, 박사 43명 등 모두 1,177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오는 3월 개교를 앞둔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에 입학 예정인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가 불허되면서 학교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전남미래국제고에 입학이 예정된 외국인 유학생은 모두 45명으로 이 가운데 단 한 명도 법무부 비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외국인 비자 심사가 강화된 데 이어 외국인 교육기관 사고 발생 가능성과 직업교육을 전제로 한 청소년들의 유학 비자에 대한 우려로 불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남교육청은 개학 직전 비자 불허 통보가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의 안정적 교육 운영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에 해당 학생에 대한 한시적 유예 또는 조건부 승인 등 대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국내 이주 배경 학생 6명으로 우선 개교하고 중도 입국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 등을 개설해 학생들을 단계적으로 수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남도가 2027년 국고건의 보고회를 열고 국고 확보를 위한 본격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전남도는 24일 경제부지사 주재로 회의를 열고 모두 5,500여 원 규모의 신규 사업 153건에 대한 국고 확보 활동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이번 발굴 사업에는 SOC, 미래에너지, AI 반도체, 첨단 전략산업, 농수축산 등 전남 미래 성장 동력 분야가 대거 포함됐습니다. 도는 5월까지 중앙부처 건의를 마치고 기재부 설명과 국회 대응 등 단계별 전략을 통해 국비 반영률을 높일 방침입니다. 무안군이 2027년 국도비 지원 건의 사업 발굴을 위한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24일 군청에서 열린 보고회는 정부와 전남도의 정책 방향에 맞춘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은 남학중앙공원 주차장 조성 사업과 낙지자원 조성센터 건립, 회산 백년지 야간 경관 조성 사업과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등 모두 98건으로 1,813억 원 규모입니다. 전라남도가 다음 달부터 5,3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전남형 보육 정책을 본격 추진합니다. 보육료 인상에도 학부모 부담은 없도록 하고 보육 환경과 교직원 처우 개선까지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전남도가 2026년 보육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3에서 5세 보육료 수납 한도액과 어린이집 필요 경비 한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관련 사항 등 5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먼저 3에서 5세 보육료 수납 한도액은 지난해보다 8,000원 인상됐습니다.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결정입니다. 하지만 학부모가 실제로 추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정부 지원 보육료 28만 원 외 추가분은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전액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전남도는 2020년부터 전남형 무상보육을 시행해 부모 자부담 보육료를 사실상 없애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급식비도 월 3만 원에서 3만 5천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아이들의 영양 수준을 높이고 현장 운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입니다. 올해 보육정책 전체 예산은 5,303억 원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어린이집 운영비와 필요 경비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전문성 강화 사업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이탁기간을 선정하고 교육비 기준도 확정해 현장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보육환경 안전관리 강화, 보육서비스 품질 고도화를 위한 점검 체계도 병행합니다. 전남도는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에 저출산 대응의 출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모 부담은 줄이고 보육의 공공 책임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 겁니다. 누리과정 무상교육은 4에서 5세까지 확대되고 민간, 가정, 어린이집 3에서 5세 아동의 차액보육료 평균 10만 5천 원을 전액 지원하여 학부모 자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이에도 애국 국적 0에서 5세 아동에게도 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해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보육 공공성 강화와 부모 부담 완화, 돌봄, 공백 해소가 이번 정책의 핵심 효과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정책은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보육 공공성을 강화한 전남형 모델이 저출산 위기 대응에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LG 헬로비전은 오는 9월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박람회 준비 상황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박람회가 끝난 뒤 무엇이 남고 그 유산은 어떻게 지역의 미래로 이어질지 살펴봅니다. 송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4년 전 세계 박람회 이후 관광 콘텐츠의 확장과 미래 전략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깊어진 여수시. 관광산업의 새로운 동력으로 섬을 주목했고 오는 9월 섬 박람회를 통해 해양 관광 도시로서 국제적 입지를 다시 한번 공고히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섬의 생태와 역사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의제를 함께 논의하는 장으로 격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행사의 위상이 커진 만큼 박람회 이후 무엇을 남길 것인지에 대한 과제도 함께 거론됩니다. 여수시는 박람회 이후 주제관과 섬 테마존 등을 철거하지 않고 관광 자산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일회성 전시 공간이 아닌 섬을 주제로 한 상설 체험 공간으로 재구성해 남해안권 섬 관광의 거점으로 거듭나겠다는 겁니다. 또 박람회장의 기후대응 도시숲과 실외 정원도 시민들을 위한 쉼터로 남겨 도심 속 녹지 공간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전략이 박람회의 성패를 가를 요소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박람회를 K섬 정책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UN 차원의 세계 섬의 날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우리 국가가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고 있는 섬의 날 8월 8일은 다행히도 아직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계 섬의 날을 지정하는 것을 좀 유엔에 촉구하고자 하는데요. 또 다른 전문가는 섬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광역 교통망 확충에 대한 중요성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여수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11 브릿지 사업이라든지 경남의 아일랜드 하이웨이라는 사업 등 이런 육상적인 교통의 한계를 극복한 다변화를 통해 접근성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200일도 채 남지 않은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 세계가 주목하는 행사이자 여수의 새로운 성장 발판으로 이어질지 박람회 이후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